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14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부등식편. 이번 시간 이제 후반부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과 관련한 내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연립부등식 중에서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연립하는 과정에서 정수가 한 개 있는 경우, 뭐 그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경우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들, 또는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들, 또 나아가서 활용 문제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등식을 푸는데 이렇게 생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연립부등식 맞죠? 그래서 어떻게 풀었더라? 연립부등식 푸는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지. 이거 이제 그냥 선생님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우리 정석 공부하고 있으니까 정석적으로 푸시면은, 지난 시간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를 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외워야 되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는 큰 것보다 크다,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게 5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절대값이 1보다 크다니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의미상으로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데, 그게 막 그 의미를 생각하고 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어느 것보다 크다가 나오면 요거는 큰 것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또는이나 쓸까요, 그냥? 뭐 같은 말이에요, 지금.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얼마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푸는 거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직선상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첫 번째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걸 푸는 거죠. 절대값 x-2가 5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은, 이거는 아까 했죠. x-2가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2를 더해주면은 x가 7하고 마이너스 3 사이. 그럼 여기가 7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선생님은 요거를 한 방에 풀 수 없을까? 있습니다. 그 한 방에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수식을 풀었고 답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말인 거야. x-2 수직선상에 있으면 x-2, 저게 의미가 뭡니까? x하고 2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이게.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1, 크면은 5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작으면은 1, 크면은 5. 그래서 이 범위가 답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사실 의미가. 알겠습니까?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1, 크면 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하고 2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1, 크면 5. 그럼 또 돼요. 반대쪽으로. 작으면 1, 얼마입니까? 크면은 5. 알겠습니까? 얼마입니까? 2에서 5 빼니까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 이상 1이야, 3 이상 7이야. 되겠습니까?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고, 이걸 방금처럼 또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절대값 푸는 방법은요,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이거나 음수이나로 나눠서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인 거잖아. 절대값이 있는 문제가 함수건 방정식이건 뭐 모든 문제는 절대값 맵을 0을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만약에 2보다 크면은 여기는 x-2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1하고 5 사이가 되고 x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5하고 1 사이가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이 값이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양변에 2를 더하게 되면 x는 3 이상 7 이하. 여기 2를 더하게 되면 x가 얼마가 됩니까? x가 3 이하 맞습니까? 잠깐만요. 아, 이 마이너스군요. 쏘리. 1 이하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답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 풀어줬어요. 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방금처럼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일관성 있는 방법.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나눠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x가 마이너스 작으니까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6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좌변은 마이너스 5x고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만나시기? 그지? 마이너스 5x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은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누시면은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전제하에서 요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그와 동시에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큰 범위가 있으면은 그치? 이 수직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7이 여기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요거보다 작으면서 이거보다 큰 범위니까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상황은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풀어지고 여기는 이제 양으로 풀어지는 거죠. 3x 플러스 3으로 풀어지고 이 값이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x가 남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x가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x가 1보다 작은 것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은 x가 1보다 작은 것만 답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답이 돼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범위는 여기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답인데 두 번째 범위에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요게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x가 1까지가 일단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도 해볼까요? x가 1보다 크면 전부 다 양으로 풀어지는 거죠. 이건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2x, 3x니까 5x가 되겠고. 됐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 남아서 넘어가니까 5보다 작다가 돼서 x에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 작다인데 1보다 큰 범위 중 1보다 작은 범위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절대값 있는 형태도요.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14-6번. 좋아요. 부등식 문제입니다. 어떤 선거 A, B, C의 세 사람이 입후보하였다. 후보 B의 예상 득표수. 자, 이렇게 문장어 나와 있는 형태가 방정식에서 많이 배웠었죠. 실생활 관련 문제. 부등식도 있습니다. 자, 후보 C의 예상 득표수의 20%보다 적지 않고. 와, 이런 한글이 나오면 이걸 잘해야 돼요. 적지 않단 말은 무슨 말이야? 애들아, 나의 수학 점수가 여러분보다 적지 않아. 아니야,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안 되겠다. 선생님의 나이는 여러분보다 적지 않아. 어때? 괜찮아? 적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많단 말이야? 아니죠. 많거나 같다는 뜻이야.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적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작다는 작다고요. 적다는 양이 적다는 뜻이고. 적지 않단 말은 많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후보 A의 예상 득표수의 25%를 넘지 않는다. 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야? 크지 않다는 뜻이야. 그 말은 같거나 작다는 뜻이에요.
자, 또 후보 B와 C의 예상 득표수의 합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 후보 A의 예상 득표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후보 A의 예상 득표수니까 이걸 이제 어떤 문자나 이런 걸 표현해갖고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쌤이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보 B, 그러니까 A의 예상 득표 A, B는 B, C는 C. 이거는 수학적으로 소문자 A, B, C는 실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문자 A, B, C는 실수가 아니야. 보통 대문자 A, B는 기하에서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대문자 A, B, C로 표현하고 소문자 A, B, C는 보통 실수를 대응하기 때문에 득표수는 숫자니까 소문자 A, B, C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학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 여러분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자, 후보 B의 예상 득표수는 C의 예상 득표수의 20%니까 0.2C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적지 않고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후보 A의 예상 득표수의 B의 예상 득표수는 A의 예상 득표수의 25%, 0.25A를 넘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B와 C의 예상 득표수의 합은 60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A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부등호만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이걸 싹 다 풀면 답이 뭘로 나오냐면 부등식으로 나옵니다. 부등식을 연립해서 보면 답이 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득표수니까 득표수는 무조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득표하다 보면 0표 얻을 수도 있어. 당연한 거죠. 그런데 0표 얻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1표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답이 정수로 나오는 거예요. 0, 1, 2, 3.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연립부등식을 풀면 아마 범위가 나올 텐데 그 중에 답이 되는 건 딱 하나가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요거 양변에 이제 정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요식 양변에 5를 곱하면 5b가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 4b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에 C보다는 C가 5b보다는 작고, 그죠? A는 4b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B 플러스 C, 그죠? B 플러스 C가 되는데 요게 얘기 구하는 거야. 와, B가 있고 C가 있는 게 헷갈리는데 이걸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없을까? 봤더니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C는 언제나 5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B 플러스 C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B 플러스 C가 C보다는 언제나 5B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6B보다는 이 값이 작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게 60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합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게 정수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은 B가 언제나 100.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무조건 B는 정수니까 10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요 5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5B가 얼마입니까? 505잖아. 그러니까 C는 50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는 4B보다 크거나 같죠? 4B가 뭡니까? 이게 지금 B가 이렇게 됐지만 B는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무조건 101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4B가 뭡니까? 404잖아, 404. 그러니까 A는 404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제에 만족하는 A 최소 예상 득표수는 404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정수란 조건 때문에 저 603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방정식처럼 부등식은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느낌이 약간 모호한 느낌이야. 근데 푸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각각의 조건을 전부 다 표현해. 그래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처럼 정수 조건, 무슨 조건을 통해 갖고 답을 한정 짓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연습을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역시 활용 문제인데 두 실수 XY에 대해서 XY 중에서 작지 않은, 우리 많이 연습했죠? 작지 않단 말은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맥시멈 x, y는 중에서 크거나 같은 거 쓰는 겁니다. 크지 않은 거는요, 미니멈 x, y, 작거나 같은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니멈이나 맥시멈의 수학적 의미는 교과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에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x, y는 x, y 중에서 큰 거 쓰는 거야. 같으면은요,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미니멈은 작은 거 쓰는 겁니다. 같으면은요,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두 실수 xy가 맥시멈 x, y는 이것이고 미니멈 x, y는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부등식이라기보다는 정의 해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느 게 큰지 모르니까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같을 때는 아무 쓰면 되니까. 그럼 이 경우는 맥시멈 x, y는 큰 거니까 x가 되고요. 요게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미니멈 x, y는 그냥 y가 되는 거죠. y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y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x가 1이 되면 1 집어넣으면은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y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y값은 실수값 중에 존재하지가 않네요. 문제에서 두 실수가 나온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y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그러면은 맥시멈 x, y는 y가 더 큰 거니까 이 값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요. 자, 미니멈은 작은 거니까 여기는 x가 되고요. x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아까랑 비슷하네요. 역시 이번엔 x가 사라지면서 y가 1이 되는 겁니다. 그 y1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1 사라져서 x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아까 5번부터 풀었던 절대값이 있는 연립부등식부터 전부 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공통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그렇습니다. 14-8번 문제도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상을 모두 구하십시오. 역시 공부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 왜 그런 거 하니?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인데 세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과 이런 부등식을 풀면 사실 연립부등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이 답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하나로 좁혀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걸 나중에 뒤에 가서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우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저 미안해서 말 잘못했어요. 쏘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용어를 쌤도 헷갈려가지고. 자,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이런 거지 뭐. x 플러스 x는 2x.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편에서 배우는데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뭐 x제곱은 0 이상, x가 실수일 때 이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정방정식 기억납니까? 이 부정방정식이 뭐였어요? 원래 방정식을 풀려면은 모르는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2개나 1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정수 조건, 그러면서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서 답이 좁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부등식에 대한 느낌이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 풀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이나 무슨 조건이 있으면서 이제 이 부등식들이 조금 더 간략하게 뭐 부정 부등식 이런 거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뭔가 약간 답을 푸는 느낌이 속된 말로 약간 야매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연수 조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거 더하는 게 1인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요 값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인 거예요, 전부 다. 맞습니까? 그래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전부 다 양수고요. 자, 또 하나. A하고 B하고 C 중에서는 C가 제일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C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분모가 제일 작으니까. 분모 제일 크니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은 A분의 1이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인 거야. 이건 알겠죠? C분의 1이 제일 작거나 같은 값인 거야. 그런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A하고 C가 갖게 되는 값의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3개를 더한 값이 1이죠. 그럼 이걸 3개를 3등분 하면 한마디로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거야. 그럼 무조건 A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A분의 1, C분의 1, B분의 10분의 1, A는 제일 크다니까? 근데 이게 3개가 더 같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근데 이게 제일 크다면서 그럼 이 값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C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셋 다 같으면 3분의 1인데. 그래서 만약에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돼버리면 A도 A분의 1보다 3분의 1보다 작고 이것도 3분의 1보다 작고 이것도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왜냐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싹 더하면 1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C가 3분의 1보다 커버리면 이것도 3분의 1보다 크고요. 이거는 이것보다 크잖아. 3분의 1보다 크고요. 3분의 1보다 크니까 더하면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A가 3분의 1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연수니까 양변에 3의 1을 곱하면 A가 이렇게 가고 3이 이렇게 가면은 A 값은 3 이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알겠습니까? 또는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 외워두면 좋습니다. A분의 1하고 3분의 1을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고 역수를 취하면 A가 이 부등호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 양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2하고 3이 있으면 이게 크잖아.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하고 3분의 1은 얘가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가 좁혀졌어요. 1, 2, 3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첫 번째 A가 1일 때, 그다음에 A 자연수기 때문에. 두 번째 A가 2일 때, 세 번째 A가 3일 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근데 A가 1이면 얘가 무조건 1이죠. 얘가 빵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빵빵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만족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3이 좀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A가 3이면 요 값이 무조건 3분의 1이지. 그리고 요 두 값은 이거 3분의 1보다 작은 값인데 작거나 같은 값인데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 더하면 1이 될 수가 없어. 1이 되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따라서 A는 3이면 B도 3이고 C도 3이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A가 2가 되면 여기다 숫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이게 되는 겁니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2분의 1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B분의 1하고 C분의 1이 만약에 같으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될 수 있습니다. 근데 B분의 1이 무조건 더 큰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B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 B는 언제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A가 2잖아. 그럼 B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요 조건 때문에 가능한 B 값은 2이거나 B는 3이거나 B는 4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2면은 2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1 될 수 없으니까 이거 될 수가 없고요. 이게 3이면 2분의 1 더하기 얼마가 2분의 1일까요? 네, C는 6이 되면 되겠네요. 6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6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4가 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C는 4가 돼서 답이 총 3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푸는 게 약간 느낌이 이때까지 풀었던 전통적인 방법하고 달라서 어색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연 조건을 통해 가지고 그 유한한 것들을 카운팅을 해가지고 세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고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